디브리 작업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팩트 프로퍼티로 얘를 바운딩 박스로 한번 볼게요. 바운딩 박스를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비즈를 한번 보면 시뮬레이션을 보고 비즈를 보면 모든 이 RBD 피스들이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이 피스들 중에 큰 애들만 골라낼 거예요. 왜냐면 이 작은 애들까지 다 이 디브리를 만들어내는 건 리소스 낭비이기 때문에 큰 애들 기준으로 큰 애들만 좀 디브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일단 이 멈춰 있는 애들은 다 필요가 없죠. 멈춰 있는 애들도 다 지울 거고, 이 뭐라 그럴까, 이 물탱크 안테나, 얘네들은 우리가 메탈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필요 없고, 그리고 창문 얘네들도 필요 없고, 근데 스모크 소스도 어차피 콘크리트에서만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얘에서 솔버에서 블라스트로 네임에 콘크리트가 있는 애들만 포인트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렇죠? 딱 콘크리트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블라스트로 멈춰있는 애들 없애고, 태그가 0인 애들 포인트 지워내고, 그러면 딱 움직이는 애들만 걸러졌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즈를 확인을 해서 너무 작은 애들은 또 지울 거예요. 사이즈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건데, 보시면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얘가 팩트 프리미티브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다 팩트 프래그먼트인데, 이 얘를 이제 지우고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에 가보면 앞에서 여기 해놨네요. 인트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인트린직은 뭐냐면 이게 어트리뷰트는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만 빼서 쓸 수 있는 어트리뷰트인 거.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이진 않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제서야 이 어트리뷰트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팩트 바운드라는 이 어트리뷰트는 이 인덱스가 6개, 즉 6개의 인자를 가진 어트리뷰트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운딩 박스하고 똑같이 여기가 x, y, z인 거예요. 이게 x의 뭐 민값, 맥스값, y의 민, 맥스, z의 민, 맥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셀렉트로 얘 하나를 얘를 하나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언팩을 해주면 이러한 피스인데, 얘가 이렇게 바운딩 값으로만 그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에 가서 인트린직으로 이 팩트 바운드라는 어트리뷰트를 보면, 여기가 뭐 지금 이때 이 글씨 때문에 이게 그 축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를 x라고 생각해 보면 x, 여기가 y, 그죠? 이거 y 뭐 이렇게 z가 되겠죠. 그러면 x의 민값, 민맥스 값을 맥스에서 민을 빼주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y도 똑같이 민값과 맥스 값의 차이를 구하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z도 똑같이 여기와 여기에 차이를 빼주면 길이가 나오고, 그래서 x, y, g 세 개를 곱하면 우리 그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 부피 값이 나오는 거죠. 부피. 그래서 이 값을 볼륨이라는 뭐 어트리뷰트를 만들든가 해서 걔의 크기를 이용해서 크고 작은 애를 걸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리미티브에 있다고 했죠. 프림 랭글을 하나 써서 템포럴 어트리뷰트를 만들 건데, 얘는 똑같이 어레이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프림 인트린직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eometry, 그리고 string intrinsic name, 그리고 integer prim num인 거죠. 즉 어디서 가져올 거냐, 제로, 자기 자신에서 가져올 거고, intrinsic name은 우리가 fact bounds고, prim num, primitive number에 따라서 하나씩 다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x 값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레이로 6개의 인자를 하나씩 받아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즉 0, 1이 x에 관련된 거, 2, 3이 y에 관련된 거, 4, 5가 z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는 0, 1, 1에서 0을 빼주면 이게 x 값이 되기 때문에 플로트 x는 temp 1에서 temp 0을 빼줄 건데 이 값이 혹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앞에다 absolute absolute 그리고 얘를 나머지 축에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는 y가 될 테고 여기는 z가 될 테고 여기가 0, 1이었으니까 0, 1, 2, 3, 5, 4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볼륨이라는 값을 어트리뷰트를 받으면 얘는 x, y, z가 되겠죠. z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볼륨 값이 만들어졌어요. 최소값 0에서 12까지. 컬러를 한번 보면 프리미티브에 있죠. 램프 볼륨을 해주고 얘를 또 인프라레드로 보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 12였죠. 최대값이 12. 너무 크네. 한 5로 할까요? 5. 이게 볼륨이 크면 레드로 표시가 되고 작은 것들은 이렇게 마젠타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얘가 우리가 얘를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를 더 써줘서 랭글로 if 볼륨이 작으면 볼륨 threshold면 remove 값 0, minimum 1 포인트까지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얘를 만들어주면 리포트가 지금 좀 맛이 간 것 같죠? 이럴 때는 가치 없이 씬뷰를 없애고 새로운 씬뷰를 만들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이 슬라이드를 올리면 이 작은 것들이 이제 삭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되 큰 애들만 남아있는 거죠. 언팩을 또 여기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로 자기가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를 한번 바이패스를 해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만 사라지는 거죠. 더, 이 정도. 7, 7, 7로 합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크기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UV 꺼주고, 크기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잠깐만요. 얘가 벨로시티가 있나요? 벨로시티. 아, 벨로시티도 있고. 벨로시티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에 의해서도 얘를 톡가낼 수가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또 얘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후에 계속 디브리를 방출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이지 값을 쓸 수가 있는 언팩을 하되 언팩 전에 할까요? 여기에서 또 포인트 랭글이죠 이번엔. 왜냐면은 에이지 값이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포인트 랭글을 써서 포인트 값이 my age가 있죠. if 만약에 my age가 age slash 이상이 되면 지우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얘가 이제 파티클을 만들어낸 이후에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은 얘를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분출하고 있지 않도록 10, 25, 24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이 줬네. 한 60? 그럼 얘가 바닥에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할까요? 바닥에 떨어진 이후에는 분출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좀 길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애까지 있게 바닥에 떨어지지만 이제 바닥에 떨어진과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브리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생산해내지 않고 딱 자기가 필요한 시간까지만 생산해내겠죠 얘가. 그래서 얘의 언팩을 해주고 무너지듯 사라지고 여기에 게터를 해주고 그러면 게터를 해주고 칼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어트리뷰트 딜리트로 필요 없는 것들 일단 포인트 이 팝 들어가기 전에 필요 없는 어트리뷰트를 지워줄게요. 컬러 필요 없고 텍스처 필요 없고
노멀도 필요 없고, 벌텍스, 프리미티브 필요 없고, 여기를 프록시로 보면 프록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더 숫자를 좀 더 올려볼까요? 저는 이렇게 이 정도. 얘가 소스로 준비가 됐고 얘를 탑넷에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프레임 30일 그리고 포인트로 해줬기 때문에 얘를 포인트 소스를 포인트로 바꿔주고 그러면 포인트가 생산이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지금 아무 포스도 작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gravity를 한번 줄게요. gravity force. 그러면 이제 포인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얘가 여기 보시면 지금 얘는 velocity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언팩을 해주면서 velocity 값이 트랜스퍼가 안 됐죠. 때문에 트랜스퍼를 해주면 이제 velocity 값이 보이기 시작하죠. 스캐터를 하면 스캐터에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attribute delete로 필요 없는 것들 뭐가 또 많이 생겼네요. active 필요 없고 bounce 필요 없고 density 필요 없고 age는 냅둬볼게요. start frame 태그 나비도 넷에 들어가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벨로시티 값이 먹어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죠. 레인지 아셔야 될 건 여기 보시면 얘가 아무 콜리전이 없이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죠.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팝넷에 콜리전을 어떻게 만드냐. 일단 오브젝트 머지로 여기 보시면 프랩에 프랩 얘가 필요하죠. 얘가 필요하고 그리고 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파티클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보시면 얘는 일단 콜리전으로 사용을 하지 말아 볼게요. 카메라에서 멀기도 하고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가 보면은 피스들이 튕겨져 나갈 때 이 건물에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그 앞 건물도 콜리전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 앞 건물도 프랩 B였죠. 프랩 B 얘죠. 얘도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얘가 지금 콜리전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팩이기 때문에 언팩을 해주고 저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그 파티클 콜리전의 하이트 필드가 저는 가장 콜리전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필드는 얘가 하이트 필드를 만들고 하이트 필드 프로젝션이라는 노드를 쓰면 프로젝트라는 노드를 쓰면 첫 번째는 터레인 얘가 터레인이고 지오메트리를 꽂아주면 이렇게 얘가 이 지오메트리 모양을 따라 하이트 필드를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너무 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하이트 필드에 이 지오메트리 이 정도만큼의 하이트 필드만 만들고 얘를 프로젝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이트 필드에 스페어 인풋을 하나 만들고 스페어 인풋은 우리가 포인트 랭글을 썼을 때 입력을 4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0, 1, 2, 3이죠. 근데 이제 스페어 인풋은 어떤 노드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왜냐면 이 기어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노드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스페어 인풋에 들어가는 입력 즉 아무 입력이나 자기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아웃이라는 이 입력을 이 스페어 인풋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로 받는 거예요. 포인트 랭글에서 0, 1, 2, 3이었듯이 0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얘가 마이너스 1 하나를 더 만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사이즈는 bbox라는 이 익스프레션을 써서 마이너스 1 스페어 인풋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box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뭐 dx, dy, 뭐 사이즈 xmin, xy 근데 저는 x 사이즈라는 거 dx 사이즈라는 거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Z가 되겠죠? Y축이 아니니까 G 사이즈. 그러면 사이즈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받죠? 즉, 이 지오메트리 두 개의 사이즈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넓게 필요하죠? 그 얘를 왜냐면 파티클이 튕겨져 나갈 거니까.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트로이드.
근데 센트로이드는 보면은 뒤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타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X, DY, DG를 써도 되지만 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0이라고 써도 인식을 해요. 아, Y는 제로, Y는 그냥 이 Y 0을 쓸 거고 Z 0, 1, 2죠. 그럼 얘가 이렇게 센트로이드 값도 받아옵니다. 두 지오메트리를 멀지한. 그래서 이 하이트 필드를 보면 이만큼의 하이트 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의 2배, 그리고 이만큼의 2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하이트 필드 프로젝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가 보시면 얘가 그 Y축에서 프로젝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 하이트 필드의 해상도, 그리드 스페이싱을 높여주면 얘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0.25? 그럼 이렇게 최대한 가까워지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딱 스무스한 이 표면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바로 이 팝넷에 쓸 건데 얘하고 하이트 필드, 아웃 하이트 필드, 그리고 얘를 팝넷에서 스태틱 오브젝트로 쓸 건데 사페스는 이거죠. P, 그리고 얘 콜리전을 모드에서 하이트 필드, 카피, 그리고 뒤에가 하이트 필드였죠. 하고 얘를 merge, 그리고 당연히 한 번 더 할까? 여기 그라운드 플레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면 얘도 불러오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파티클이 생기고 떨어지되 여기 이제 튕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튕겨져 나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방정맞게 튀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오브젝트의 피지컬 바운스는 뭐 0.05, 프릭션은 2, 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0.1로 할까요? 0.1, 프릭션은 2, 오브젝트 자체도 피지컬 0.2, 바운스 포워드 0.5. 그 다음에 보면 그렇죠. 거의 뭐 달라붙네요. 바운스 0.5, 0.3, 3. 아, 좋습니다. 네, 이 정도 튕겨져 나오고 얘를 비주얼 꺼보면 너무 이 포인트 부분에서만 나오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소스에서 inherit velocity 그리고 add로 0.5만 주면 좀 더 이 랜덤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볼 건데 얘를 디스플레이를 시키면 이 콜리전까지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오브젝트, 팝 오브젝트만 오브젝트 멀리해서 이렇게 이제 디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피스들은 실제 피스는 언팩에 있겠죠. 이렇게 끄고 여기 보시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 에이지 값으로 조금 벌러준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랜더뷰로 봤을 때 이 하단부는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디브리들을 뿌리는 거죠.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 숫자를 좀 더 늘려서 한 만으로 하고 얘를 r캐시라고 만들어. 얘는 디브리 소스 지우고 그래서 디브리 소스가 캐시가 됐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게 갑자기 왜 생길까요? 서브스텝을 한번 늘려볼게요. 서브스텝을 늘리고 다시 한번
그렇죠. 아까보단 덜 생기죠. 왜냐면은 그 파티클의 속도가 그냥 서브스텝 1으로는 얘가 솔빙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이상한 데 생기는 거죠. 이거는 서브스텝 4로 하고 서브스텝을 늘려주면 얘가 이제 4번 1프레임에 만약에 파티클이 여기 있다가 1프레임 사이에 만약에 어떤 콜리전이 이렇게 있는데 파티클이 여기 있고 다음 프레임에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걸 통과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서브스텝을 늘리면 이 1프레임 사이를 4번을 솔빙을 하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 서브스텝 4분의 2 이상 갔을 때 콜리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 튕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그 파티클들이 어떤 이상한 위치에 나타나거나 할 때는 이 서브스텝을 늘려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서브스텝을 늘려서 다시 한번. 자, 캐시가 다 됐고 볼까요? 픽스가 됐는지. 그렇죠. 픽스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파티클을 이용해서 디브리 인스턴싱을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싱 할 수 있는 디브리 에셋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인스턴싱을 시킬 거고 얘는 나중에 스모크 소스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바운싱 되는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그 빌딩이 또 폭파가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디브리 소스도 만들어졌고 간단하게 한번 인스턴싱을 시켜볼까요? 그럼 여기에 copy to point로 얘를 복사를 할 건데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 마운틴이 예전에 있었는데 실제로 꺼내보면 어트리뷰 노이즈예요. 그래서 제로 센터드 이 정도. 얘가 또 너무 많아지면 얘가 인스턴싱을 이 포인트가 몇 개예요 지금? 포인트가 3만 개 정도, 3만 3천 개가 넘는데 얘가 이 지오메트리가 얘가 다 인스턴싱이 될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벌써 속도가 느려지죠? 잘못하면 뻗습니다. 뻗. 세이브 한번 하고 메모리가 이제 32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줄여볼게요. 트라이앵글로 랜드 50%만 한번. 그리고 인스턴싱을 시키면 근데 지금은 뭔가 얘가 인스턴싱이 될 때 기준 방향을 못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ttribute randomize로 orient라는 attribute를 만들 건데 orient는 벡터 4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orientation dimension 4 됐죠. 그리고 pscale 값이 없으니까 randomize attribute를 해서 pscale을 건데 pscale은 float죠. 그렇기 때문에 constant to value 0하고 1 사이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0.25 0.1 0.15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브리들이 얘하고 합쳐지는 거죠. 합쳐져서 별로 멋있진 않지만 숫자도 더 늘려도 되고 여기에서 얘들 더 늘어나나 줄어드나요? 실로 그리고 뭐 얘를 좀 더 20 큰 걸 좀 더 줄여볼까요? 0. probability 스크린 0.7 로 리리스 실제로 그래도 디브리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는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외에 그냥 또 하나의 팝넷을 또 만들어서
아까 시드 값을 줘서 좀 뭐랄까 약간 그리트, 모래 같은 것도 같이 뿌리게 더 작은 알갱이들로 해서 그렇게 뿌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포이치를 이용해서 이 스피어의 이 마운틴 준 이 모양도 여러 가지로 바꾸면 이 더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겠죠. 여기 시드 값, 엘리멘트 사이즈, 업셋 값들을 이 포이치 우리가 프랙처에 사용했던 방법처럼 포이치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브리를 만들었고 이 소스, 즉 이 디브리 소스 있죠? 그냥 포인트 얘를 이용해서 스모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모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